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은 스텔스에 빠져 있습니다. 스텔스 잠수함을, 스텔스 전투기 등 스텔스 관련 무기들을 연이어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텔스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과학자들은 순식간에 두 날개에서 드론이 분리되는 새로운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닝샤 무우스 사막 남쪽 끝에 있는 공항에서 중국 과학자들이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제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면서 이 신비한 전투기는 고속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인 넓은 델타 날개를 자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의 수석 디자이너 양웨이 역시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드론과 함께 싸우는 데 초점을 맞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중국은 아예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 폭격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중국 인민의 방군이 지난달 초 외국 군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중국의 무인기 기지를 참관시키면서 이 자리에서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페이룽2를 공개하며 외국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페이룽2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만큼 무인 폭격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양산 체제를 통해 스텔스 무인 폭격기 편대를 꾸리기도 용이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페이룽2의 최대 항로 거리가 7,000km에 달한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하와이와 괌을 작전 반경으로 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페이룽2가 강습 상륙함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2016년부터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훙20을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훙20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미 국방부는 항속거리가 8,000km 이상으로 10톤 이상의 핵탄두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8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 중인 첫 번째 전략 스텔스 폭격기 훙20에 대해 어찌된 일인지 미국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 등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미 국방부 정보당국자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훙20이 특별히 우려되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미국의 B2나 B-21과 비슷하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훙20이 어떻게 나오든 미국의 설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 훙20의 시스템 디자인을 보면 새로 출시되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는 물론 현 기종보다도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제작 기술이 미국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실제 개발돼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미 군사 전문가들은 왜 중국산 스텔스를 왜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신감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미국 정부는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용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 전투기와 전폭기, 조기경보기, 무인기 등을 대거 대만 해협에 보내 한바탕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러면서 강경한 어조로 미국의 무기 판매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F-16에 장착되는 IRST가 중국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시로 제니10을 대만 해협에 출동시켰고 제니10이 대만을 내려다보는 화면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대만 방공 레이더가 제니10을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만 공군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인지전 전술을 펼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에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판매하기로 승인한 것인데요. 현재 대만 공군은 구형 F-16AB를 개량한 최신형 F-16V 64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미국에서 구매한 IRST를 장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대만은 중국의 제니10이나 소형 무인기 등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중국군 최신형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렇게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미국이 판매하는 IRST 기종이 록히드 마틴의 최신 모델인 IRST-21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21년 이 추적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F-35와 F-22, F-18 등에도 장착되는 장비입니다. 네트워킹 기능이 있어서 주변 다른 전투기나 호위기 등과 표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투기는 주로 레이더를 통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하지만 레이더파를 발사하게 되면 아군 전투기 위치도 상대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IRST는 레이더와 달리 외부에서 나오는 적외선 신호를 수동적으로 수집합니다. 스스로 신호를 내보내지 않는 만큼 위치 추적 사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레이더와 달리 전자전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기체 면적을 최소화해 위치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배기구 등에서 나오는 열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엔진 배기열 등을 통해 상대편 전투기를 포착하는 장비가 바로 IRST입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IRST-21은 탐지거리가 70에서 80km로 원거리에서 제니10을 포착해 공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사실 중국을 의식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최신식 전투기와 장비 판매는 꺼려왔는데요. 워낙 군사력 차이가 큰 만큼 정면 대결보다는 중국군의 대만 상륙 저지에 유용한 대한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대량 비축할 것을 권고해왔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IRST를 공급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 유사시 대만 공군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환9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F-16V가 최신 IRST를 장착해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제니10의 상대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스텔스기가 적외선 방출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IRST는 이 열신호를 포착해 목표물을 추적한다. 중국 언론들조차 이례적으로 중국 제니12 IRST에 포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결국 중국산 스텔스는 이제 미국이 보낸 IRST의 제약은 물론 한국과 마주보는 서해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서해의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한국판 아이언돔을 더 촘촘히 하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2 고고도 요격 유도탄 사업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블록3 사업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50에서 60km인 LSAM의 요격 고도를 약 100km로 늘린 한국판 사드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천궁3도 요격 고도를 천궁2의 2배로 확대하고 교전 능력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LSAM과 천궁3 모두 요격 고도가 100km에 가까워집니다.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등 방어체계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지상에서 공중의 적 탄도탄이나 비행체를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최근 들어 중동에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LIGN-X1, 하나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3사가 협력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이라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에서 세 번째 수출이 됩니다. 천궁2가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훔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른 납기, 현지 맞춤형 개량, 그리고 저렴한 가격, 여기에 한국군이 실제 운용하고 있어 실전 성능도 입증되었다는 점까지 더해져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3월 방한한 타베트 무함마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천궁2 3개 포대를 자국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지 물었고 우리 측은 2개 포대가 우선 납품 가능하다고 답했는데요. 이라크와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천궁2의 수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산 무기 못지않게 해외에서 이름을 떨치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바다 건너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보인 눈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랬던 마지막 소원을 한국인들이 이뤄줬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좋을 나이, 청춘을 바쳐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평생을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야 했던 필리핀 참전용사 그리고 그 가난이 이어져 손자들까지 학교조차 보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손자가 학교 가는 걸 보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실제 자신의 삶보다 후손의 삶을 생각한 참전용사는 끝끝내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 한국 기업이 나타나 늦었지만 이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전쟁 중 한쪽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에게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휠체어를 비롯해 의족을 착용해주어 수십 년 만에 두 다리로 선 기적의 순간을 선사하였고 이 사실이 각종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한국은 수십 년이 흘러도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보여준다라고 수많은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참전용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자 참전용사 후손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실제 필리핀 아이들이 이 한국 기업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아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머나먼 타국에서 온 도움의 손길 덕분에 할아버지가 과거 머나먼 타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몸소 체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한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로, 이곳은 폐허가 된 한국을 지켜 미래를 선사한 참전용사들에게 안질환 수술, 전동휠체어, 식사비, 생활비 등 끊임없이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모셔오겠습니다라며 더 늦기 전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발전된 한국의 의료기술을 통해 아픈 곳을 치료 및 수술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작은 규모의 회사이며 경영 상황도 여유롭지 않지만 그저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보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6.25 참전용사 후원 티셔츠는 역사의 상징을 담아내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Things to remember, 지금 이 한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태극기 라벨 포인트를 더해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또한 티셔츠 구매를 통해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국내외 어려움에 처해 있는 6.25 참전용사를 위해 정말 발로 뛰는 기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들의 활동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구매하신 여러분이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하니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본문과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